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음, 토지 투자 경매죠. 토지를 투자함에 있어서 경매로 접근하는 방법과 현재 변화되는 토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목적은 그냥 토지 투자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좀 큰 타이틀을 가지고 가지만 거기서 세분화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저희 나라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됐고요. 해방이 된 이후 뭐 전쟁도 치르긴 했지만 저희 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많이 당했죠. 일본은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좀 전쟁을 좋아하는 성향을 띠었죠. 전쟁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침략에 능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싸움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데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동양인 치고 격투기를 잘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그 중에 일본이 더 잘합니다. 사실입니다. 일본이 더 잘하고요. 그래서 왜 일본이 싸움을 잘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격투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침략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 친구들은 전 세계를 휘저을 뻔했죠. 그래서 왜 싸움을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희한한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저희 나라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 계속 싸움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밀려서 저쪽 북쪽 끝까지 밀려서 이제는 우리의 영토를 북쪽 영토 중에 일부만 남겨두고 모두 함락당했고 이 일본인들이 지금 북쪽 영토까지 우리를 몰아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식량은 얼추 바닥이 났다라는 첩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우리의 공간이 요 정도고 여기에 성이 있고 일본인들이 이쪽에 있다면 우리한테 첩보가 들어온 건 일본은 한 달 분의 식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첩보를 받습니다. 첩보를 받고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본이 한 달간의 식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린 여기 숨어서 한 달간만 버티면 일본인들은 식량이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몰아치면 되겠다. 지금 굳이 식량이 만족돼 있고 충족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전쟁을 굳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식량과 국력과 군사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식량을 기준으로 보니까 3달의 식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한 달만 버티면 이기는 게임인 거죠. 왜? 전쟁은 식량이 굉장한 비중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한 달을 버텼습니다. 한 달을 버틴 이후에도 일본 애들이 지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아요. 왜 이런가? 어디서 식량을 조달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에요. 조달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한 달간의 식량을 가지고 2달이 지나도 멀쩡한가? 이거를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되게 희한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조선은 밥을 먹으면 이렇게 고봉밥을 먹고요. 일본 애들은요, 이 정도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의 조선에 비해서 3분의 1의 1인당 식량 소비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이 첩보를 준 사람은 일본의 식량을
조선 기준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매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내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을 하면 오류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해당에 처해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뭔가를 판단을 해야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일어났다. 그러면 일본과 조선인의 예를 들어서 조선인의 기준으로 밥을 선택을 한다면 식량을 선택을 한다면 일본인은 3일을 살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다? 1일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밥을 굉장히 많이 먹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식량을 비축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식량 안보를 구축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쌀을 사들여서 보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다? 정부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부미. 이게 군인들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식량 안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쌀 농사가 필요한 거죠. 그죠? 쌀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쌀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사람들은 모두 쌀 농사보다는 고추 심고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밭농사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어떤 면에서? 수익 면에서 굉장히 되게 유리해요. 그 유리한데 쌀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나라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영토를 지정해버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걸로 지정된 것이 뭐다? 예전에 절대농지다. 그래서 절대농지로 묶였던 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됐죠? 절대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다. 이런 같은 맥락의 개념이 생기고, 자,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된 것은 보면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말 그대로 절대 농지, 쌀만 농사 지어라. 농업보호구역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농수로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모든 농업에 필요한 물들은 여기서 배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터서 놓고 이쪽으로도 터서 놓고 물기를 뭐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알겠죠? 근데 만에 하나 여기서 내려오는 이 물이 오염이 된다면 이 쌀농사는 되게 위험에 처합니다. 만에 하나 화공약품이 생기거나 인체에 유해한 것들이 물을 타고 들어가서 쌀을 재배하는데 공급이 됐다. 그럼 여기서 나는 쌀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농업진흥구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식량 안보를 위해서 비축을 한다. 식량 안보는 뭐다? 식량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왜? 이게 결국은 국가 안보와 직결이 됩니다. 만약 전쟁이 났는데 식량이 안보가 정확하게 쌓여있지 않다면 우리는 국가의 안보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나라에선 판단했죠. 쌀을 일정량을 비축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이 중요한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서 영원하게 쌀 농사만 질 수 있는 곳이 만약에 물이 오염됐다. 그래서 공급되는 물이 오염됐다면 이 쌀들은요, 식량 안보로 비축을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지정을 합니다. 이 주변들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일정 기간 이 물을 오염시킬 만한 여지가 있는 이격거리 이내에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뭐를 규제한다? 개발을 규제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음식점이나 뭐 이런 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차이는 뭐다?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 어떤 것이다? 농업보호구역인데 농업보호구역 지정이 되는 이유는 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곳에 우리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가? 지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주택만 가능합니다. 볼까요? 농업인 주택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농업인은 굉장히 틀립니다. 1년에 90일 이상 농사에 의존해야 되고요. 2분의 1 이상이 농업의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만 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업인만 지어라.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농업인 주택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고요. 이거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여기에 길에 접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고 농촌에 내가 꿈에 그리던 주택이 경매가 나옵니다. 그것이 예예요. 그래서 A는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찾아다니다가 자기 입맛에 맞는 주택을 고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듣고 야,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더라. 만약에 낙찰만 되면 그거는 한 2, 3천 싸게 사는 건 1도 아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A는 경매에 참여를 합니다. 경매에 참여를 해서 해당 주택을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고 보니까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이 맞아요. 황토로 지어졌고요. 바로 앞에는 작긴 하지만 잔디밭이 존재하고 거기에 디딤돌이 존재하고 주변에는 텃밭이 산재해 있어요. 내가 꿈에 그리던 그러한 주택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고 난 뒤에 무언가 이상함을 좀 느낍니다. 자, 잔금 치고 등기 나고 이후에 사고가 나는데